안녕하십니까. 하이프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교육부에서 발표한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2025학년도 입시가 어떻게 변화가 되어질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의대 정원이 2,000여 명이 증원이 되어지는데, 증원의 기본적인 방향은 네 가지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이제 전체 증원 2,000명을 증원하되 수도권, 비수도권의 약 82%를 증원하고 경인 지역의 18%를 증원을 했고 서울 지역의 증원 인원은 없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는 게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지역 거점 국립대의 총 정원을 600명 정도, 200명 정도로 유지해서 지역 거점 병원을 육성하겠다 했고, 그 다음에 50명이나 40명 이내의 미리 의과대학의 정원을 보통 100에서 한 130명 정도로 늘려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국립전인교원의 확충 및 사립시설 개선의 융자를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방향이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교육부에서 2,000명의 대학별 증원 계획에 대해서 발표하면서 2025학년도 입시는 조금 더 빠르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이제 좀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의대 학생 정원 배정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지역의 의과대학은 8개 대학이 있고요. 현재 선발 인원은 826명에 해당되고 증원 인원은 없습니다. 경기 인천 지역에 5개 대학이 있고, 자, 현재 인원은 209명인데 증원 인원이 361명이 증원이 돼서 570명을 2025학년도에 선발하게 되고, 비율로 따지면 172%가 증원이 되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은 6개 대학에 459명을 선발하고 있는데, 여기에 361명이 증원이 돼서 820명을 선발하게 되고요. 전북, 전남, 광주 지역은 4개 대학 485명에서 215명이 증원하여 700명을 선발하도록 합니다. 대구, 경북 지역은 5개 대학 351명의 선발 인원에서 289명이 증원이 돼서 전체 640명을 선발하고, 제주 지역은 제주대학교 40명 선발해서 60명이 증원이 돼서 100명을 선발하도록 합니다. 충북, 충남, 대전, 세종시는 6개 대학 421명에서 549명이 증원이 돼서 970명을 선발하고, 강원 지역은 4개 대학 267명 중 165명이 지원이 돼서 432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이제 영상에서도 미리 말씀을 드렸었지만 의대 정원이 2,000명이 늘어나면서 최대의 수혜 지역은 바로 충남, 충북 지역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되는 이유는 첫 번째는 국공립대학들이 몰려 있고, 두 번째는 50명 이하의 뭐가 있냐면 미니 의과대학들이 대부분 다 충남, 충북 지역에 있고요. 그리고 충남, 충북 지역이 지역 인재 선발 비율이 적어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충북 지역의 증원 인원이 549명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은 인원이 증원이 되었다는 것도 핵심이고, 기존의 지역 인재 선발 비율이 적기 때문에 지역 인재 선발 비율을 60%까지 끌어올리게 되어지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역 인재 선발 인원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이 하나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0명이 증원이 되어졌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2,000명이 증원이 되어지면서 의대 정원이 가장 낮은 대학이 어디냐. 이대로 만약에 2025학년도 모집 요강이 확정이 된다면 의대 정원이 가장 낮은 대학은 바로 이화여대예요. 이화여대의 의대 정원은 현재 76명이기 때문에 76명을 유지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으로 낮은 대학이 바로 어디냐 그러면 중앙대학교가 의대 정원이 86명입니다. 물론 중앙대학교보다 더 적은 대학은 대구 카톨릭대학교, 종전에 40명에서 올해 80명으로 증원이 되어지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서울권에 있는 의과대학이 이번에 의대 정원에 따라서 나름대로는 역차별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의대 증원이 2,000명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생각하는 분야가 좀 다르실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2025학년도 의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관점에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지역의 의대 정원은 카톨릭대학교가 93명, 경희대학교가 110명, 고려대학교가 106명, 서울대학교가 135명이고, 연세대학교가 110명, 이화여대가 76명, 중앙대가 86명, 한양대학교가 110명이에요.
결국은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서 지방권에 있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150명, 지방 국립대학교는 200명 정도까지 증원이 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서울권의 의과대학의 정원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적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경기 인천 지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경기 지역은, 인천 지역은 의대 정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경기 지역의 인구 유입이 상당히 많이 밀집되어지면서 서울권에 비해서 OECD 기준을 할 때 의사의 한 명당 의사의 인원수가 많이 적기 때문에 경기 지역의 인원을 많이 집중을 시켰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성균관대학교는 40명에서 80명이 증원이 돼서 120명을 선발하게 될 거고, 아주대학교는 40명에서 80명이 증원해서 120명, 차의과대학은 40명에서 80명이 증원이 되는데, 우리가 차의과대학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다른 대학들은 대부분 다 의대 선발이지만 차의과대학은 의학전문대학원 선발이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의전원에서 선발하는 대학이 차의과대학 하나의 대학만 남아있는데, 기존까지 이제 의전원의 선발 대학들이 계속 줄었어요. 그렇죠? 차의과대학이 마지막의 대학이고, 그 앞에 있었던 대학이 건국대학교 글로컬, 그 앞에 있는 대학들이 강원대까지 있다가 강원대 없어지고 건대 없어지면서 차의과대학 하나만 남아있던 상태였었는데, 올해 이제 차의과대학의 정원이 80명으로 늘어나면서 의전원을 준비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희소식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인하대학교는 49명에서 71명이 늘어서 120명입니다. 가천대학교는 40명에서 90명이 늘어 130명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경기 인천권의 의과대학의 정원들이 큰 폭으로 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성균관대, 아주대, 가천대, 인하대학교를 전형변 선발 인원을 한번 쭉 보시면 어떤 점들을 보실 수가 있냐면, 성균관대, 아주대, 가천대, 인하대 공통된 특징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선발이에요. 학생부 종합전형. 하나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은 뭐냐면, 지방의 의과대학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확대가 되어지면, 다시 말하면 내신 성적이 우수한 지방의 학생들이 지역인재 전형으로 의과대학에 원서를 쓰기가 유리해질 거예요. 합격하기가. 그리고 이런 학생들이 다시 서울 수도권으로 원서를 쓸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되면 문제는 무슨 말이냐면, 지방에 있는 의과대학도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독식할 가능성이 높고, 서울권의 의과대학들도 지방의 학생들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서울 경기권의 대학들이 학종 형태를 강화시켜 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학종 형태로. 이를 통해서 학교의 우수성이 인정이 되어지는 학생들이거나 서울 수도권의 학생들에게 유리한 지점을 잡아나갈 가능성이 높죠. 현재도 학생부 종합전형의 선발 비율이 수시 전형에서는 70%가 넘는 상태예요. 그렇죠? 서울 경기권의 의과대학의 선발 비율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성균관대, 아주대, 가천대, 인하대학교가 늘어난 인원을 과연 어디에 집중을 시킬 것이냐라고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학종형의 인원이 많이 분산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고, 물론 당연히 인원이 종전의 인원에 비해서 한 40명에서 80명이 들어서 120명이 되기 때문에 성균관대나 아주대학교나 가천대학교나 인하대학교도 학생부 교과전형 또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 하더라도 내신 성적의 반영 비율이 높은, 반영 비율이 큰 학생부 교과전형을 신설하거나 강화시켜 나갈 가능성이 높지만, 주 선발 전형은 학생부 종합전형이 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당연히 이제 성균관대나 아주대학교, 인하대학교도 논술 전형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종전보다 논술 전형의 선발 인원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강원 지역은 보면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의대 정원 인원이 많지 않죠. 보시는 것처럼 연세대학교 미래는 83명에서 7명밖에 늘지 않았어요. 그렇죠? 전국의 의대 중에서 의대 정원이, 지방에 있는 대학들 중에서 의대 정원이 가장 적게 증가폭을 보여주는 학교가 바로 연세대학교 미래, 그리고 저쪽에 경남 지역으로 가면 고신대학교, 이 두 개 대학이 다른 대학에 비해서 매우 적은 인원을 배정을 받았고요. 특히 강원 지역에서 연세대학교 미래나 한림대학교는 다른 대학에 비해서, 강원대학교나 카톨릭 관동대학교에 비해서 인지도가 되게 높은 의과대학임에도 불구하고 정원의 증가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아쉬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강원대 인원이 늘거나 카톨릭 대학교의 인원이 는 것도 좋지만, 카톨릭 관동대학교, 연세대학교, 미래나 한림대학교 의과대학의 정원이 늘기를 기대했었는데, 다른 대학에 비해서 정원의 증가폭이 적고 타 지역에 비해서 강원 지역의 의대 정원이 큰 폭으로 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강원대는 49명에서 83명이 늘어서 132명이고요. 연세대학교 미래는 93명에서 7명이 늘어서 100명, 한림대학교는 76명에서 100명,
카톨릭 관동대학교는 49명에서 51명이 늘어서 100명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자, 강원대, 연세대, 미래, 한림대, 카톨릭 관동대학교를 보시면 이건 특히 지역인재 전형에서 선발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전체 선발 모집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인재 전형에서 어떻게 선발하는지 보니까 연세대학교, 미래, 한림대학교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지역인재를 선발하고 있고 카톨릭 관동대학교와 강원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선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연세대학교, 미래와 한림대학교는 모집 인원이 크지 않기 때문에 증가폭이 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 강원대학교와 카톨릭 관동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중심의 선발 인원이 무척이나 많이 늘겠죠.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의 선발도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가장 이번에 의대 지원에서 가장 실망스러운 지역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면 첫 번째는 당연히 서울 지역이겠죠. 그렇죠? 서울 지역의 의대 정원이 늘어나지 않은 것이 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하고 현재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만 아쉬운 것이 아니라 사실상 지방에 있는 학생들,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결국은 상위권의 학생들이 원서를 쓰는 최종 목적지가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이다 보니까 이 서울, 경기, 인천 지역, 특히 서울 지역의 의대 정원이 늘지 않은 것은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고등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되는 모든 학생들에게도 아쉬운 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 지점이 바로 강원 지역이에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강원 지역의 의대 증원 인원이 폭이 좁고 특히 가장 관심을 갖는 연세대학교, 미래와 한림대학교의 의대 증원 인원이 적다는 점, 이런 점이 아쉬운 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충남대, 충남, 충북, 대전, 세종시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의대 증원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진 지역이기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최종적 결과는 우리가 예상했었던 대로 인원이 매우 크게 증가가 되어졌는데 보시는 것처럼 순천향대학교는 93명에서 57명이 증가하여 150명, 단국대학교 천안은 40명에서 80명이 증가하여 120명, 충북대학교는 무려 49명에서 200명으로 151명이 증가했고요. 건국대학교 글로컬은 40명에서 100명, 충남대학교는 110명에서 200명, 건양대학교는 49명에서 100명, 을지대학교는 40명에서 100명으로 증가를 했죠. 이 충남, 충북, 대전, 세종시 의과대학의 증원에서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생각할 수 있는 점은 첫 번째는 이 지역이 미리 의과대학이 많기 때문에 의대 증원의 폭이 높아졌다는 점. 두 번째는 의대 정원의 폭이 높아진 것도 중요하지만 핵심적인 내용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적었기 때문에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60%까지 올리게 되면 결국은 지역인재 모집 인원이 확대폭이 크다는 점. 요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단국대학교 천안의 의대 정원이 80명으로 늘었다는 점이죠. 그렇죠? 단국대학교 천안은 의과대학이나 치의과대학은 천안에 있지만 본교가 서울 죽전에 있다 보니까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모집 인원이 80명으로 늘었다는 얘기는 결국은 단국대학교 천안의 지역인재 전형에 신설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신설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얘기는 뭐냐면 단국대학교 의예과의 지역인재 전형만 신설이 되는 게 아니라 단국대학교 치의학과의 지역인재도 신설이 될 가능성이 높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충남, 충북 지역의 아쉬운 점은 뭐냐 하면 의대는 6개 대학이 있지만 치의학과가 없다는 거예요. 치과대학이 없다는 점이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단대 천안에 의대 정원이 40명에서 120명으로 늘어나면서 단국대학교 천안이 의예과 지역인재 전형이 신설이 된다면 치의학과도 지역인재 전형이 신설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을 하나의 특징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보시면 이제 건국대, 글로컬이나 건양대, 순천향대, 을지대, 충남대, 충북대학교 이 지역은 대부분 다 지역인재 선발이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부분 다 중심을 두고 있어요. 그러면서 2025학년도 시행기에 따르면 건국대학교 글로컬 그리고 충남대학교 두 개의 대학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신설을 예고했었고 종전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유지하고 있던 학교는 순천향대학교예요. 그런데 의대 정원이 큰 폭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충북대 같은 학교가 49명에서 200명으로 정원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 첫 번째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은 학생부 교과 전형의 인원이 느는 것뿐만 아니라 학생부 종합전형의 신설 또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의과대학의 증원이 늘어날 거고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정시에서도 지역인재 선발을 한 학교가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두 개 대학만 정시에서 지역인재를 선발하고 있지만 건국대, 글로컬이나 건양대, 순천향대, 을지대도 정시에서도 지역인재를 선발할 가능성이 되게 높겠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대신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것의 핵심은 정시의 인원을 늘리는 것보다는 수시 전형의 인원을 늘리는 데 초점을 둘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정시의 인원이 늘어나게 되면 결국 재수생이 늘어날 거고 재수생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사교육을 조장할 가능성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다 수시 전형의 인원이 늘어나지 않겠나라고 볼 수 있고요. 대신 인원이 큰 폭에 늘어나게 되어지면 수능 체제를 낮추지 않는 상태라고 하면 수능 미충족이 발생이 될 거예요. 수능 미충족이 발생이 되면 전년도 대비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어지는 인원이 증가할 가능성이 꽤나 높겠다. 이런 점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경북대학교는 110명에서 90명이 증원에 대해서 200명을 선발하고요. 계명대학교는 76명에서 120명, 영남대학교 76명에서 120명,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40명에서 80명이에요. 물론 종전보다 2배 증가는 하긴 했지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지방에 있는 의과대학 중에서 100명 이하를 선발하는 학교는 대구 가톨릭대학교밖에 없죠. 모든 대학들이 대부분 100명, 최소한 120명, 150명, 200명 정도로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지방의 의과대학 중에서 정원이 가장 적고 전국적으로 의대 정원이 가장 적은 학교는 이화여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 이제 의대 정원이 발표가 되어지며 서울권에 있는 서울권의 의과대학들 입장에서 볼 때는 되게 아쉬움이 클 것 같고 특히 이화여대 입장에서 볼 때는 아쉬움이 훨씬 더 크겠죠. 자, 경북대, 동국대, 계명대, 영남대, 대구 가톨릭대학교의 전형 방법을 보면 첫 번째는 학생부 교과 전형의 선발이 모든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경북대, 동국대, 계명대,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있지만 사실상 학종은 경북대학교예요. 경북대학교 하나에서 40명을 뽑고 있고 동국대, 계명대, 대구 가톨릭대학교는 모집 인원이 적기 때문에 아마 대구 경북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계시는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 원서를 쓰려고 하면 사실상 경북대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써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를 쓴다고 하면 모집 인원이 20명 이상이 되어진 학교가 계명대, 영남대 2개 정도 조금 더 확대시키면 대구 가톨릭대학교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모집 인원이 적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긴 하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경북대학교만 의미 있는 숫자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원서 지원의 폭 자체가 다양하지 않다. 이런 점이었지만 이번에 이제 의대 정원이 많이 늘어나면 학생부 교과 전형의 인원이 크게 확대될 거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도 동국대, 계명대, 대구 가톨릭대학교 모집 인원이 10명이나 10명 이하이기 때문에 원서 지원의 의미를 크게 가질 수가 없었던 대학들이 모집 인원이 20명, 30명 정도까지 늘어나게 되어지면 그만큼 어떻게 될 수 있냐면 내신 성적이 하락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서 내신 성적이 하락한다는 개념을 첫 번째는 학생부 교과 전형 내에서 내신 성적이 하락한다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학생부 교과 전형 중심의 지역인재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 확대되면 학생부 종합 전형은 교과 중심의 전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교과 전형보다 더 낮은 폭이기 때문에 결국은 학생부 교과에서 내신 성적이 낮아지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 확대되어지면 내신 성적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점들이 이번에 이제 지역인재 전형의 의대 정원이 확대된다는 거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전형의 다양성이에요. 전형의 다양성. 그런 점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을 보면 부산대학교는 125명에서 75명이 증가하여 200명을 선발하고요. 인제대학교는 보시는 것처럼 인제대학교가 7명이 증가하는데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모집 인원이 이렇게 적은 학교가 연세대학교 미래가 7명이 증가했고 그 다음에 고신대학교가 인제대학교가 7명이 증가한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고신대학교가 24명 그 다음에 한림대학교가 24명 정도 증가했기 때문에 사실상 전국에서 증가폭이 가장 적은 대학이 어디냐 그러면 고신대, 연세대, 미래, 한림대학교 그 다음에 인제대학교 이 4개의 대학이 증가폭이 가장 적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동아대학교는 49명에서 51명이 증원돼서 100명을 선발하고 경상국립대의 증가폭이 매우 큽니다. 76명에서
무려 124명이 증가해서 200명을 선발하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울산대학교는 40명에서 120명을 선발하는데, 아마 이제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서 가장 관심을 갖는 대학교가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면 울산대학교 여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은 바로 경기 지역에서 바로 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학교나 울산대학교는 이제 메이저 빅5에 들어가는理과대학이기 때문에 의대 정원이 늘어나게 되어짐에 따라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갖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동아대, 부사대, 경상대, 인제대, 고신대, 울산대학교를 보시면 종전에 대부분 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선발이에요. 그렇죠? 학생부 교과 전형의 선발이고 학생부 종합 전형의 선발을 한 학교가 동아대, 부산대, 경상국립대, 울산대학교인데, 울산대학교는 증가폭이 크게 늘어나게 되어짐에 따라서 학생부 종합 전형의 선발뿐만 아니라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도 전형이 신설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전남, 전북, 광주, 제주 지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북대학교는 142명에서 58명의 증원이 돼서 200명을 선발하고요. 원광대학교는 93명에서 150명, 전남대학교는 125명에서 200명, 조선대학교는 125명에서 150명을 선발하고, 제주대학교는 40명에서 100명을 선발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전남, 전북 지역의 지역인재 전형의 단점은 뭐냐면 대부분 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중심이라는 얘기예요. 학생부 교과 전형의 중심이다 보니까 내신 성적이 높아요. 특히 이 지역은 수능 최저가 낮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면 지역인재 전형으로 의대를 가려고 한다 하더라도 대부분 내신 성적이 1.1, 1.2 정도의 내신 성적을 확보해야만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남대학교는 의대 지역인재 전형에서 교과 전형에서 무려 80명을 선발하거든요. 여기에 이제 증원이 보시는 것처럼 75명이 늘어나게 되면 반드시 학생부 종합 전형이 신설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전남, 전북 지역의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지역인재 좋지만 내신 성적이 1.1이나 1.2 정도의 내신 성적이 돼야 되고, 1.1이나 1.2가 안 되면 사실상 지역인재 전형이 불리한 상황이었는데, 의대 정원이 늘어나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 신설이 되어지면 내신 성적이 뒤로 하락할 수 있겠죠. 1.456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이기 때문에 결국은 내신 성적이 부족한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지역인재의 증가, 지역인재 선발 인원의 증가에 따른 전형의 다양성, 학생부 종합 전형의 신설이 희소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의대 증원에 따른 입시의 변화를 좀 더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해요. 이렇게 의대 증원이 많이 늘어나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는데, 첫 번째는 교과 성적이 하락하는 것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교과 성적이 하락한다 하더라도 의대의 교과 성적이 큰 폭에서 하락하기는 매우 어렵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 의대가 정원이. 왜냐하면 의대의 원서를 쓰는데 특히 지역인재 전형은 아시는 것처럼 졸업연도에 대한 제한이 있거나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만이 원서를 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생각보다 큰 폭으로 하락된다. 다시 말하면 내신 성적이 1.2가 전년도 컷이었는데 그게 의대 정원이 늘어난다서 1.56까지 벌어지진 않을 거예요. 1.2라고 하면 1.3 정도, 1.3이라고 하면 1.45 정도까지는 내신 성적이 1.0이나 1.5 정도까지는 벌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의대 정원이 늘어나니까 쉽게 대학을 갈 수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의대 정원이 늘어나게 되어짐에 따라서 내신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지점은 의예과보다는 치의예과, 약학과나 수의예과나 한의예과의 내신 성적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경쟁률이 요동을 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내신 성적으로 봤었을 때 1.7에서 2.3 정도의 내신 성적대가 사실상 의대 증원이 되고, 또 의대 증원이 되어짐에 따라서 의학계열 전체의 쏠림 현상이 커지게 되면 1.7에서 2.3 정도의 내신 성적이 전년도에 비해서 그만큼 입시가 쉬워질 가능성이 높고, 하지만 2.5 이하로 넘어가면 2.5에서 3점대, 4점대는 사실 전년도와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가장 의대 증원에 따라서 일반 학과들 중에서 내신 성적이 하락하거나 입결이 하락할 거라고 예상되는 지점은 1.7에서 2.5 정도의 내신 성적이 큰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전형 유형의 다양성이죠.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지역인재 전형은 대부분 학생부 교과 중심의 전형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인재 전형이 늘어난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지만, 지역인재 전형이라 하더라도 내신 성적이 매우 높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원서를 쓰기가 어려웠고, 또 일부 대학에서
경북대학교처럼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다 하더라도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그 지역 내에서 학교의 우수성이나 학생부의 우수성이 인정이 되는 학생들에게 유리한 지점이었기 때문에 선택폭이 좁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교과 전형은 이미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교과 전형이 인원이 느는 데는 한계점이 있을 것 같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 신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면 결국은 교과에서 내신 성적이 하락할 뿐만 아니라 학종이 신설이 되어지면 내신 성적이 더 크게 하락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은 성적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의대를 갈 때 대부분 학종을 노리셔야 되겠죠. 지역인재 학생부 종합.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는 서울 수도권 의과대학의 경쟁률과 입결이 크게 상승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뻔하겠죠. 왜냐하면 지역인재 전형의 전체 의대 선발 인원은 큰 폭으로 늘었어요. 그럼 이분들이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지역인재 전형 내에서 충분히 안정 지원이 가능할 거거든요. 40명을 선발하던 대학이 120명을 선발하게 되어지면 당연히 내신 성적이 상위권 학생들은 안정 지점이 분명해질 테니까 그럼 이 학생들이 반드시 어디로 원서를 쓰게 되냐면 경기권. 첫 번째는 성균관대학교나 아주대학교나 가천대학교나 인하대학교처럼 인원 증가폭이 큰 지점뿐만 아니라 상위권 대학, 서울대나 연세대, 고려대 쪽에 집중적으로 원서를 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은 서울 수도권 의과대학에 대한 경쟁률이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거예요. 그리고 서울 수도권은 당연히 어떻게 선발할 수밖에 없냐면 지역인재 전형의 지방의 의과대학들이 대부분 내신 중심의 교과 전형이다 보니까 결국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통해서 자사고나 과학고 학생들 또는 수도권의 학생들 중에서 우수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종전에 유지하고 있는 약 72% 정도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선발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강화시켜 나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고 결국 그렇기 때문에 지역인재 전형의 의과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서울 수도권 대학을 합격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진 거예요. 예전보다. 왜냐하면 지방의 지역인재 전형의 인원은 늘었지만 서울 수도권은 늘지 않았고 오히려 지방의 인원이 는 걸 생각하면 서울 수도권은 특히 서울 지역은 의대 정원이 줄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뿐만 아니라 학생부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가 매우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지역인재 전형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서울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 중에서 지역균형 선발 전형은 졸업에 대한 자격 기준에서 졸업 예정자만이 원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학이 있고 또는 졸업 예정자와 졸업자 모두가 지원할 수 있는 대학들로 구분이 되어지는데 지역인재 전형은 졸업 연도에 대한 제한도 없고요. 그 다음에 졸업자에 대한 자격을 두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대학교 1학년에 입학한 학생들 또는 대학교 2학년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 또 심지어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도 수능 체제를 충족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지역인재 전형으로 원서 지원을 할 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역인재 전형의 재수생의 증가, 다시 말하면 재수생의 원서 지원의 증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역인재 전형의 인원이 선발이 늘어나니까 무조건 나에게 유리하겠다고 보실 수 없어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지역인재 전형이 늘어나니까 나에게 유리하다. 마치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만이 원서를 쓸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시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뿐만 아니라 현재 대학교 1학년에 다니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의대에 재학하고 계시는 분들이거나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를 다니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지역인재 전형으로 의과대학에 원서 도전을 할 거고 또 심지어는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 중에서도 수능 체제를 충족할 수 있다면 교과 전형의 원서를 또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인재 전형의 전체적인 경쟁률이 높아지고 오히려 뚜껑을 까보면 내신 성적이 하락하지 않는 이유가 발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내신 성적이 우수한 졸업자들이 원서 지원에 몰린다고 한다면 생각보다 내신 성적이 큰 폭에서 하락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고 이렇게 입시가 커다란 변화가 있는 시기에는 정말 혼란스럽죠. 왜냐하면 모집 인원이 큰 폭에서 늘어나게 되면 전년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원서 지원이 사실상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 원서 지원이 매우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의대 정원이 늘어난다는 게 기회만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실패의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철저한 분석, 대비가 반드시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이제 과정들을 저희 이제 하이퍼 리뷰가 계속해서 의대와 관련된 내용들을 계속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입시에 대한 안목을 넓혀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이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